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일시적인 경기 침체도 각오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또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기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고 화염에 휩싸였지만 기적적으로 탑승객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뉴욕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벌이던 컬럼비아대 소속 한인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고등학교 육상 경기에서 한 선수가 바통으로 앞서가던 선수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 감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유주가 차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해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내비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전환기가 있을 것이라며 취임 후 처음 침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 hate to predict things like that. There is a period of transition because what we're doing is very big. We're bringing wealth back to America.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 속도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경기 부양보다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다우지수와 S&P 500,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4% 급락하며 2022년 9월 이후 2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테슬라가 4년 반 만에 최대 낙폭인 15.64% 하락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하며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절반 수준까지 미끄러졌습니다. 이 밖에 애플과 엔비디아가 하루 만에 각각 4.85%와 5.07% 하락하는 등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가상화폐 시장에도 악재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 넘게 하락하며 11일 만에 8만 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고 이더리움도 8% 하락을 기록하는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도 줄줄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가상화폐를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에서 또다시 충격적인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상공을 날던 경비행기가 시니어들이 사는 주택가 한복판에 추락했습니다. 기체는 불길에 휩싸이고 수많은 차량들에 불이 붙었지만 기적적으로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차장에 수많은 차량에 불길이 치솟고 그 한가운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비행기의 잔해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펜실베니아주 남부 맨하임 타운십 상공을 날던 경비행기가 주택가 한복판으로 추락했습니다. 추락 지점은 아파트 건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주택가의 주차장이었습니다. And there were vehicles on fire, and we saw people on stretchers going out. And I think that we're blessed that it did not go into a building. 추락한 경비행기엔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고 직후 불길에 휩싸인 기체 속에서 모두 스스로 빠져나왔고 부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추락 지역의 주민들 역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Him and I saw the 5 people crawl out of the plane, crawl over to the grass, and they laid there to get their breath. I ran back in the apartment and I grabbed a blanket and threw it down. They didn't really say anything. They were all just happy to be out of that burning plane and to be alive. But the fact that we have a plane crash
where everybody survives and nobody on the ground is hurt is a wonderful thing. 연방항공청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기는 추락 직전 비행기 문이 열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조종사는 다시 공항으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결국 방향을 잃고 주택가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당국은 기체 결함 가능성과 조종사의 과실, 그리고 추락 직전 기체 상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미네소타에서도 조종사 1명이 탑승한 경비행기가 사유지로 추락한 가운데 조종사가 스스로 탈출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컬럼비아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도중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의 자매 학교인 버나드 칼리지에서 200여 명의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대가 학교 시설인 밀스타인 도서관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다 9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컬럼비아대 소속 한인 여학생인 정윤서 씨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반이스라엘 활동을 하다 퇴학당한 버나드 칼리지 학생 3명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시위대는 하마스 선전물과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사진 등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불법적인 시위에 본교 학생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체포된 학생들에게 적절한 징계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이민국은 최근 컬럼비아대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출신 대학원생 모하메드 칼리를 체포한 가운데 칼릴의 영주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등학교 육상 경기 중 한 선수가 앞서가던 경쟁 선수의 머리를 바통으로 가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 고등학교 스포츠리그가 주관하던 800m 계주 경기 중 IC 노르컴 고등학교의 알라이라 에버렛이 앞서가던 브룩빌 고등학교의 카일렌 터커의 뒤통수를 바통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터커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장면은 소셜미디어로 확산되면서 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And then finally when we got off the curve, I slowly started passing her and then that's when she just hit me with the baton and I fell off the track. 터커의 가족은 사고 후 두 선수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에버렛으로부터 어떤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면서 현재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비난에 휩싸인 에버렛은 당시 자신의 바통이 터커의 등에 끼어 균형을 잃으면서 본의 아니게 머리를 치게 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영상이 확산된 후 인종차별적인 욕설과 살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보호 명령을 요청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버지니아 고등학교 리그 연맹 측은 운동선수들의 안전과 관련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한 중고차 딜러 매장에서 차량 감정 결과에 불만을 품은 고객이 SUV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잉글로드 경찰국은 지난 토요일 오후 잉글로드 라시에네가에 위치한 칼맥스 매장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 견적에 불만을 품고 격분해 직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한 뒤 SUV를 몰고 매장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맥스 측은 이 남성이 차량 감정을 받던 중이었으며 이후 갑자기 후진해 매장 출입문을 들이받으며 유리문을 박살내고 매장 내부를 휩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매장 안에 있던 8명이 경상을 입었고 2명은 중태에 빠졌지만 이후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은 매장 안에서 차량을 회전시킨 뒤 반대편 출입구로 빠져나가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전 세계적으로 3차례 접속 오류를 겪으면서 수만 명의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넷 추적 사이트 다운 디렉터에 따르면 서부 시간 기준 오늘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X의 첫 번째 오류가 발생해 2만여 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어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최대 4만여 명이 접속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이후 오전 11시쯤에도 또다시 접속 오류가 발생해 2만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유형은 모바일 앱 접속 오류가 58%, 웹사이트 오류가 31%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X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 CEO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접속 장애가 3차례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디도스 공격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테슬라 매장과 전기차를 겨냥한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테슬라와 관련한 최소 12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화염병을 투척하거나 총격을 가하는 등 점점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콜로라도주에서는 한 여성이 테슬라 매장에서 나치 문구를 낙서하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을 불태우는가 하면 오리건주에서는 한 남성이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머스크 CEO의 친트럼프 행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머스크 CEO가 전 정부의 예산 낭비 문제를 이유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면서 이 같은 반감은 더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사법당국은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이 같은 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테슬라를 겨냥한 폭력이 계속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개발처 프로그램 대부분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6주간의 검토 끝에 전체 6,200개 프로그램 가운데 5,200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를 소비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1,000여 개 프로그램은 국무부로 이관해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원조 예산을 동결하고 모든 지원 프로그램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국제개발처는 빈곤 퇴치와 질병 예방, 자연재해 지원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기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됐다며 기관 해체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조치로 수천 개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원조 기관과 NGO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LA 다저스가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 4년 3,240만 달러, 약 473억 원 규모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연평균 8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메이저리그 감독 중 최고 연봉입니다. 로버츠 감독은 지난 2016년 다저스를 맡은 이후 9시즌 동안 팀을 꾸준히 포스트 시즌으로 이끌며 4차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 2020년과 2024년 2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동안 기록한 승률 62.7%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소 1000경기 이상 지휘한 감독 중 최고 기록이며 포스트 시즌에서도 현역 감독 중 2번째로 많은 56승을 거뒀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중도 경질이 없을 경우 2029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한 팀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다저스는 공격적인 투자로 4억 달러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팀 연봉을 기록했으며 이제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영국 북동부 북해에서 영국 화물선이 정박 중이던 미군 유조선과 충돌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국 해양사고조사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48분쯤 이스트 요크셔 앞바다에서 포르투갈 선적 컨테이너선 솔롱이 미국 유조선 스테나 이메큘렛의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여러 차례 폭발과 함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으며 영국 해안경비대가 즉시 헬기와 구명정을 투입해 승조원 37명 전원을 구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미군 유조선에 미 해군 군수사령부에 공급할 ZA-1 항공유 18,000톤이 적재돼 있었고 충돌로 연료 저장 탱크가 파손돼 일부 유류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화물선에는 독성 화학물질인 시아나나트륨이 담긴 컨테이너가 실려 있었다며 현재 컨테이너 손상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현재 조사팀을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혼란을 끝낼 수 있다며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매일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충남대와 모건대 등 대전 5개 대학교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윤 대통령의 인사하는 모습을 더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행동이자 극우 지지자들에게 내란을 선동하는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강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은 윤석열 파면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후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되자 급하게 모인 겁니다. 딱 국민을 위협했던 내란 수괴인 자가 그 법을 무시하고 또 국민을 위시했던 그 죄가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석방을 한 그 처사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 5.18 광장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의 석방을 지켜봐야 했던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뭐 개선 장군처럼 그냥 주먹을 날리고 그랬겠어요. 화가 너무 났어. 저럴 수는 없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구속 기간을 문제 삼은 법원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구속돼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석방됩니까? 그 심우정이라든가 검찰총장님의 그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울산, 여수와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는 그날까지 거리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에 있으면서 자기 하나는 아니다고 놔버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리 나오시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보기가 안 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고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전국 곳곳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은 본격적인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윤 대통령이 풀려났는데 공수처와 법원을 공격한 게 왜 불법이냐라는 황당한 논리를 내면서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가담자들을 태운 호송차가 들어서자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청년들 힘내라! 극우 지지자들의 응원대로 이들 중 일부는 재판 시작부터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막은 건 경찰이 불법 역주행을 도우려고 시위대를 체포했다거나 누군가 스크럼을 짜라고 지시해 우발적으로 합류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또 위협하는 영상이 버젓이 남아있는데도 차량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두 차례 두드렸을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빌미삼아 불법을 저지른 공수처를 막은 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란 말도 나왔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자유청년들의 행위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 취재진을 폭행했다 붙잡힌 남성은 술을 마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항의하길래 무언가 던졌는데 하필이면 MBC 리포터 머리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사이의 진술도 엇갈렸습니다.
법원 7층까지 들어갔다 나온 뒤 불까지 지르려 한 18살 남성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판사실 문을 발로 찬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형석 씨는 단체로 들어간 게 아니라며 형량이 무거운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로 경찰이 입건한 이들은 137명. 검찰은 이 가운데 우선 78명을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차례차례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 흔들기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가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중대성에 초점을 맞춰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 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 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준비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참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딥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한 주에 많게는 3차례 변론도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주 1에서 2회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22명 규모의 메머드급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재판을 도왔습니다. 헌재에 대한 외부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동요 없이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심판 쟁점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해 헌재의 결론이 이미 윤곽이 잡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나서더라도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선고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가수 휘성 씨가 어제 저녁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가수 휘성 씨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휘성 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휘성 씨의 소속사는 갑작스러운 비보에 모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며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휘성 씨는 최근 SNS를 통해 오는 토요일 대구에서 열릴 합동 콘서트를 직접 홍보한 바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가수로 데뷔한 휘성 씨는 2020년 수면유도 마취제를 투약했다 쓰러진 채 발견됐고 결국 이듬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는 6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의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6월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에 갖는 첫 번째 만남이 됩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두 정상의 생일이 있는 6월에 이른바 생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대한 초기 단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회담 장소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베이징에서 여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워싱턴 DC를 방문하면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요청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까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중국 제품에 모두 2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요. 중국은 이에 맞서 미국산 농축산물 등의 10에서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6월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관세를 포함한 통상 문제 전반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주 러시아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의 남편과 2등 서기관이 영국 대사관의 보호 아래 러시아 안보에 해를 끼치는 정보 활동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물론 영국이 이 상황을 확대할 경우 거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영국 외무부는 러시아의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영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방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에도 주로 영국 대사관 외교관이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 수집과 파괴 공작을 수행하려 했다며 추방했는데요. 영국은 근거 없다고 반발하며 주영 러시아 외교관 한 명의 자격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터져나오고 산 능선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7년 전 폭발로 2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과테말라 화산이 다시 분화한 겁니다. 해발 3,763m의 푸에고 화산이 현지 시간 10일 분화하면서 주민 약 3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학교는 휴교하고 일대 도로 역시 통제됐습니다. 과테말라 재난당국은 이번 푸에고 화산 폭발과 관련해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위험 수준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을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꼭 레몬으로 할 수 있는 차, 문제 있는 차가 그렇게 많습니까? 내 차에도 문제가 있을까요? 질문을 답변하겠습니다. 여러분 90% 넘게 100% 가까이 모든 차들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차는 기계니까. 기계는 파트가 되게 많습니다. 5만만의 컴포넌트의 파트가 있는 거고 전기 컴포넌트가 또 따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탈수록 한 부분 아니면 많은 부분에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런티 기간도 잘라지는 이슈가 차 회사는 그거를 먼저 알기 때문에 워런티가 3년, 4년, 많으면 5년, 현대가처럼 10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일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길게 차를 탄 후에 10만 마일, 2만 마일, 3만 마일, 4만 마일을 탄 후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될 때, 차가 아예 멈출 때, 수리 기록을 만드실 때는 벌써 늦었습니다. 그때도 물론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최소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차의 문제를 첫 번 체험할 때, 그러니까 왜 내 차는 캐머라가 되기는 되는데 가끔씩 느리지? 아니면은 왜 내 차는 프리웨이 갈 때 부드럽게 40마일에서 70마일, 60마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게 좀 힘든 느낌이지? 이는 이슈. 워닝 라이트가 굳이 안 나와도 내 느낌을 따라서 수리 기록을 만드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200마일, 400마일, 1000마일에 그는 수리 기록을 만든 다음에
쭉 가지고 10,000마일, 20,000마일, 30,000마일에도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엔진 라이트 떴습니다. 그러면 그 이슈를 100마일로 가지고 되게 좋은 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걸 보시고 내 차도 당연히 해당이 됩니다 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찰 지구대 앞에 굴착기 한 대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지난 1월 경남 함안경찰서 모 지구대 앞, 경찰관들이 서류 업무로 분주한 새벽인데요. 지구대 주차장으로 굴착기 한 대가 거침없이 돌진합니다. 위협하듯 버킷까지 높이 들어 올리는데요. 이 장면을 본 경찰관들 서둘러 밖으로 나가보고요. 그제 운전을 멈추고 문을 열고 나온 남성 결국 끌려 내려옵니다. 사실 이 남성의 정체는 1시간 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였는데요. 면허 취소 수치로 단속됐는데 단속한 경찰에 불만을 품고 굴착기를 몰고 지구대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결국 음주운전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인형 뽑기 기계 안에 있는 집게가 인형을 잡아 올리는 순간 기계를 앞뒤로 흔들자 인형이 뽑혀 나옵니다.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인형 뽑기 영상이라는데요. 최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이런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는 아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무인 오락실 3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작성자는 한두 번은 호기심에 그럴 수 있다고 넘겼는데 학생 4명이 3시간 동안 5번 방문해 기계를 격하게 움직여서 조이스틱 파손, 모터 고장 등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인형을 20개쯤 가져가면서 기계 12대를 망가뜨렸는데요. 업주는 기계 한 대는 회생 불가고 수리비만 500만 원쯤 나왔다며 신고를 받은 경찰 수사관이 2명 이상이라 특수절도에 해당되고 기물 파손까지 성립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미성년자라고 무조건 봐주면 안 된다면서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2023년 중국의 한 맥주 공장에서 작업자가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본 이른바 오줌 맥주 사건이 충격을 줬는데요. 이번엔 중국의 허거 전문 식당에서 고객이 냄비에 소변을 보는 영상이 퍼지면서 온라인은 물론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발을 신은 채로 식탁에 올라간 남성, 음식이 담겨있는 허거 냄비에 그대로 소변을 봅니다. 참 믿기 힘든 장면인데 뒤에서 영상을 찍는 동석자는 낄낄거리면서 웃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유명한 허거 체인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영상 속 주인공은 17살 청소년들로 별도로 마련된 개인실에서 식사를 마치고 술에 취한 채 허거의 소변을 받고 이 영상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영상이 확산되면서 몰지각한 행동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들끓고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10대 남성 2명을 유치장에 일시적으로 가두는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고요. 해당 식당은 모든 허거 냄비와 식기를 교체했고 식당 내 청소와 소독을 끝냈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식당에 대한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 중국 칭다오에서 벌어진 오줌 맥주 사건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이번엔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론 알프레드가 강타한 호주 동부 해안. 서퍼들은 이 강풍과 파도가 무섭지 않나 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의 해안가에 서퍼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자세히 보니 낙하산 같은 것을 매달고 파도를 타고 있죠. 서핑과 패러글라이딩을 접목한 카이트 서핑인데요. 엄청난 바람에 전용 연이 빙글빙글 돌고 서핑보드가 하늘로 펄쩍펄쩍 솟구쳐 오르는데도 서퍼들은 멈출 기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사이클론으로 1명이 숨지고 부상자도 속출했는데 서퍼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산매경이네요. 한편 사이클론이 상륙하기 전 호주 해안가에는 세제를 풀어놓은 듯 몽글몽글 많은 양의 바다 거품이 포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인체 유해지 않다 하더라도 이만큼 시야 확보가 어려울 땐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위와 부딪히거나 뭔가가 날아와 덮칠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10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